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잠깐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삼국시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삼국시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를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문제풀이를 하고, 네, 여러분들 그 복습 차원에서 문제 풀고, 네, 바로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기출문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좀 더 이제 상황이 된다면, 또 어렵거나 조금 알아둘 만한 문제들을 위주로 조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바로 여기 있는 문제로 들어가 볼 거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 1번입니다. 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내요.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의 내용이 어느 나라에 대한 지문인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 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을 하였고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만검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 얘기였고요. 이 내용이 이제 결국 단군 왕검과 관련이 있었고 이 단군 신화 라고 하죠. 단군 왕검과 이제 단군 신화에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단군 신화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결국 무엇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를 얘기해 줍니다. 청동기 시대인 것을 알 수 있고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나라 어디죠? 구조선. 이겠습니다. 네. 고조선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조금 잡아보자면, 먼저 한인의 아들, 환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웅녀 있는데요. 웅녀는 이제 곤부족 국가였던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웅녀, 그렇죠? 웅녀, 그리고 잉태하기를 빌었다. 그리고 혼인하였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 하늘 부족과 곤부족의 결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군왕검이 나오죠. 단군왕검 나와서 단군이 뭐예요? 제사장과 왕검, 정치적인 지배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고조선과 관련된 얘기였고,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한 것으로 옳은 거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로 들어가 보면, 자, 부왕, 준왕 등이 왕이 있었다.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천군인 관장하는 소도가 있었다라는데, 자, 천군, 소도 하면 우리 어디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삼한 지역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었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해동성군 나오면요. 이건 발해 지역, 발해입니다. 네, 다음에 한번 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 개념인데요. 자, 화백회의 하면은 신라입니다. 네, 신라의 이제 제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죽으면 가족 공동무덤에 안치하였다라는 거 우리 옥저동해 할 때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옥저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된다라 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또 기출문제입니다. 네, 기출문제고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여도 되게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네, 되게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화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도에 가와 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네, 가에서 마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골라주세요. 자, 하나씩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 어디입니까? 네, 그쵸. 부여죠. 나는요, 고구려. 다가 어디예요? 옥저. 라가 동해. 그리고 마가 삼한 지역이죠. 삼한 지역은 하나씩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오른쪽에 치우친 나라, 진한.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을 포함한 마한. 그리고 약간 작게 있는 변한. 그래서 마변진 이 상태를 외워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자, 가나다라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연결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맞네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부족 간의 영역을 중시한 책화는 고구려가 아니죠. 그 다음에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다. 다가 이제 내기는 해요. 라도 내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동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 사실 이게 정답이 애매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천군과 신성구역에 소도가 있었다. 네, 신성구역엔 소도가 있었다. 네, 라가 아니라 마죠. 네, 이런 아니고 얘도 다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게 어디예요? 마가 아니라 가죠. 네, 이것도 이제 책화는 이제 옥저동해 할 때 설명을 했었고 거의 다에 가까울 거고 맞나? 나였나요? 라구나. 라로 옮깁시다. 라고. 네, 그래서 맞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자, 힌트가 될 만한 지문 속에 힌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왕이 있대요. 그리고 모두 6출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자, 사자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는 별도의 사출도를 주관하는 곳이고, 큰 곳은 수천 가이고, 작은 곳은 수백 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마가, 우가, 좌가, 구가 이렇게 있고 대사자, 사자 그래가지고 고구려인가 부여인가 헷갈릴 텐데요. 하나 더 짚어보시면 얘가 있죠. 사출도가 있어요. 사출도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구나? 나라가 부여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부여인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서 보면 영구라는 제천행사 어디요? 부여였어요. 자,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제 변한 지역에서 철 생산이 많이 나니까 낙랑과 외 지역에서 철을 수출했다라고 가르쳐줬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삼한 지역으로 그냥 묻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지읍차가 지배하였다. 동해도 되고 옥저도 다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군 과마 반호피 동해였고요. 네. 그 다음에 팔족법이 나오더라. 팔족법은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잡아보면 정답이 뭐밖에 안 되더라. 쭉 맞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1번으로 정답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한번 2페이지로 넘어 7번 문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됐다. 자, 7번 보도록 하죠. 자, 가야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힌트 잡을 것들이 눈에 딱 보이네요. 그렇죠? 자, 뭐가 있어요? 자, 제사장인 찬군과 벼르빈 소도 지역이 있었던 이곳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가 어디구나 삼한 지역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4번이네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자,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고 농업에 따르다 5월과 10월에 농경에 관련된 계절제를 열었다. 특정한 명칭이 없어서 제천 행사가 5월, 10월에 하는 계절제였죠. 네, 삼한 지역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모르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서옥제라는 hun인 풍습이 있었다. 어디예요? 고구려였죠.
그 다음에 신지읍차는 옥저와 동해 였고요. 제가 회의에서 이게 어디예요? 고구려고요.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네. 네. 이게 동해구 당군 관우피 네, 이것도 옥자죠. 근데 이 신지읍차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옥저동해도 사실 읍군과 삼로가 다스리고 신지읍차 이런 개념이 이제 왕은 아니고 그냥 분장 단위의 이름이에요. 부족장 정도예요. 근데 이제 신지읍차도 이제 사만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사만 지역의 특징으로 보시면서 네, 실수. 옥저동에도 이제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까 많이들 헷갈려하죠.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자 신지읍차를 정답으로 가주시면서 정답은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풀이가 아마 이렇게가 이제 마무리 풀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상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요, 삼국시대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삼국은요, 어딜 얘기할까요? 그렇죠? 고구려. 삼국은 어디? 그렇죠? 고구려. 또 백제. 그리고 신라. 이 세 나라가 삼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부여, 그리고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네, 부여와 옥저 동해는요, 고구려의 복속이 돼서 고구려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백제는요, 네, 마한 지역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냥 나라가 돼요. 백제라는 나라가 되고요. 진안 지역은요, 이 지역을 싹 묶어서 그 나머지 지역, 진안 지역은 신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가야도 남아 있었거든요. 가야는 있었는데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금방 사라집니다. 네, 두 센 나라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 있다가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 나라들 강력히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나라 주로 이제 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가야는 연맹 왕국 단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 나라들은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냐면 자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인해서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나라의 땅이 되게 커지는, 나라가 덩치가 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한 이제 왕들은 자신의 왕의 힘을 키우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중앙 집권 체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적인 부분과 어떤 정치 사상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령이라고 하는데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법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이제 통치 체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가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자 사람들의 정치적인 사상 이런 뭔가 사상 같은 것들이 쫙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집단을 딱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네, 자 어떤 종교를 국가적으로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삼국부터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뿌리 있게 박힌 하나의 종교가 바로 불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배울 때 빼먹을 수 없는 종교가 불교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그래도 조선 초기까지는 되게 융성해지는 종교 중 하나가 불교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삼국의 기틀을 먼저 완성시킨 나라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태조왕이 있거든요. 이 태조왕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동으로, 즉 중국의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옥저도 딱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 고구려 내에서 제가 5부족 연맹체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중 하나의 부족인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고씨 중심으로 해서 왕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태조왕 다음의 왕이 누구냐?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그래서 고국천왕은요, 이 5개의 부족을요, 5부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제 행정 조직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귀족으로 묶어 넣어버리게 됩니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수도의 방위별로 행정구역을 서저 거주하게끔 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백제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기원전 18년에 고구려에서 백제로 이주 세력, 유해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처음 백제는 막 건국을 했을 때요. 이 한강 유역을 세력들과 결합을 해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삼국이 멸망하고 고려가 생길 때까지 통일신라와 고려가 생길 때까지요. 이 삼국은 서로 간에 어딜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삼국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어느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는가가 중요하고요.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가 이 나라의 전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그래서 고위왕이라 해서 3세기의 왕이거든요. 이때 그래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합니다. 당연히 이걸 장악을 했기 때문에 백제는 4세기가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고위양 이후에 약 100년 뒤까지가 전성기가 돼요. 그래서 4세기가 전성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죠. 자, 고위왕 때는 그래서 전성기다 보니까 관등제, 즉 신하들의 등급이 나뉘는 이 제도 관등제와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옷에 입는 색깔이 달라져요. 는 관복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왕국,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나라가 어디다? 신라입니다. 신라는요, 자, 사로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즉, 진안 지역에 그냥 사로국이라는 그냥 나라가 하나 더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는요, 박씨, 석씨, 김씨가 이 세 성씨가요 서로 그냥 돌아가면서 박석, 김씨 성으로 성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이 돼요. 한때는 박씨가 왕이었고 한때는 석씨가 왕이고 한때는 김씨가 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건국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이후에 4세기 후반부터 내무랑이 집권을 하는데요. 이 내무랑이 집권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김씨가 왕위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씨성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왕호를 마리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쭉 이 흐름은 있습니다만 내무랑 때 왕의 이름을 마리간이라 해서 위대한 자 뭐 이런 뜻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름을 사용해서 왕을 마리간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내무랑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 당시에는 내무랑을 내무랑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물 마리간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무랑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왜라고 하죠. 일본을 이제 이 당시에는 왜나라라고 했는데 이 왜가 너무 신라를 침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손으로 물리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에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왕이었냐면 이 당시에 광개토대왕이 이 신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받아서 왜나라를 이제 물리치는 침입을 격퇴시키는 이런 업적도 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요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호명그릇이라는 그릇 하나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 그릇은 이제 이 왜나라는 광개토대왕의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그릇의 바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물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호명 그릇을 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삼국의 초기 모습이에요. 초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지도 나와놨거든요. 지도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는요 5세기 때 전성기예요. 그래서 한강유역을 고구려는 5세기에 차지하고요. 그리고 약 100년 뒤에 6세기에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전성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성기다 보니까 이렇게 땅덩어리들이 넓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나올 때마다 어디가 전성기였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지도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 때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야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가야는요 자
김해에 금관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가야도 여러 나라가 존재했고요. 이 중에 금관과야라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금관이 사용을 했던 금관과야입니다. 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처음엔 가야연맹이 딱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변환 지역이기 때문에 철 생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 생산이 많아서 이것을 수출을 하고, 그래서 낙랑과 외에 팔아 넘기면서 수익을 내는 연결하는 이 중개무역으로 돈을 좀 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군에 보낸 고구려군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서 서서히 쇠퇴를 하지만 그래도 다른 가야 지역이 남아있죠. 그래서 다행히 조금 더 유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옆에 보시면 제가 만점 자료 중에 이렇게 딱 그림 사진 두 개를 넣어놨는데 하나는 고구려 장군총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석촌동 도분군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백제가 건국을 할 때 고구려 유민들이 들어와서 건국이 됐다라고 했죠. 그것을 조금 더 믿게 신빙성 있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 무덤 양식입니다. 고구려의 장군총과 석촌동 구본을 딱 비교해 봤을 때 그 양식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됐고, 자, 그러면은, 자, 이 세 나라, 대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삼국 중에서, 자, 고구려부터 먼저 그냥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입니다. 자, 4세기 초반에는요, 위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위찬왕은요, 나라의 남남군을 나라에서 싹 내뺍니다. 축출시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이제 고국 원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고국 원왕은요, 전연이라고 해서 전연국이라고 하거든요. 네, 연나라가 이제 전연이 있고 후연이 있어요. 그래서 전연의 침입을 막 받은 거예요. 즉 중국 쪽에 침입을 막 받아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치고 아래에서도 치는 이런 공격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백제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등장한 왕이 누구다? 소수림왕이거든요. 이 소수림왕이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정말 중요해요. 왜요? 단 하나예요. 이유는. 왜냐면 소수림왕 때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불교를 받아들여요. 즉 불교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서히 이제 나라의 힘을 더 키우고 있고 중앙 집권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유교 교육을 위해서 태학이라는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인 율령을 반포를 해서 소수림왕 때부터는 고구려가 뭔가 더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자,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요, 근초고왕 때 모습부터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초고왕은요, 마한 지역을 완전히 다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의 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나라가 커지니까요, 싸우고 싶은 겁니다. 적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근초고왕에 의해서 우리 앞서 봤던
고구 원왕이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자, 왕이라는 자리는 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왕이 부자상속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부자상속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동진 그리고 가야, 외나라와 교류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되게 다양한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초고왕 이후의 왕이 누구냐면 침류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류왕 때는요,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백제도 침류왕 때부터 좀 더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시기적으로는 오버됩니다. 왜냐면 신라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건국이 돼요. 네, 신라 자체가 나라로서는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국에서 가장 스타트가 늦죠. 그래서 다른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는 좀 더 스타트가 늦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5세기 전반 때부터 융성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왕이 율지왕인데요. 율지왕은요, 신라 자체가 스타트가 늦기 때문에요,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백제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나제 동맹이고요. 이 삼국시대에서 이 나제 동맹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네, 통일까지 이럴 때 이 나제 동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도 되게 잘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증왕인데요. 지증왕은요, 드디어 나라 이름을 신라로 고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간 이런 거 쓰지 마. 왕은 왕이다 라고 불러라. 그래서 왕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우선국을 복속하는데요. 우선국 어디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입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여기 우리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다음 왕이 바로 또 법흥왕이죠. 네, 법흥왕에서의 법흥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 불교식 왕호예요. 그래서 불교의 의미가 있는 왕호이기 때문에 법흥왕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불교를요, 나라의 국가적인 종교로 믿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등이라든지 병부를 설치하고, 그래서 상대등, 국무총리처럼 왕 옆에서 시중 넣는 역할이죠. 그리고 병부, 그래서 군사 조직을 정리하는 거고요. 율령 방파고요. 신하들 옷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와 있는 골품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골품제라고 하는 거 뭐냐면, 신분제도인 거죠. 신라만의 신분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왕은 뭐예요? 성골 출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중앙기죽은 진골이라고 불리고요. 이 진골 아래는 육두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1두품부터 6두품까지 있는데 6두품이 그나마 제일 높은 거예요. 1두품은 거의 평민 수준, 노비 수준에 가깝고요. 이런 신분제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흥할 때 법흥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가적인 종교 차원에서 불교를 믿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강가야를 하나의 신라 땅으로 병합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있어서 같은 시기에 추가 설명할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때 이제 우리가 미천왕 고국
원앙 소스림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요, 만주 지역을 정복을 하고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주 지역을 정복을 해서 땅덩어리를 확 넓혀놓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를 하고요. 이때가 되게 전성기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한강 이북을 점령해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인데, 장수왕은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오래 산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수왕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위로만 가면 추워지기만 더 추워지지 힘들어지니까 평양으로 땅을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 옮긴다라는 거 천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즉 남쪽으로 또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 백제의 한성, 즉 서울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강유역은 자연스럽게 고구려 땅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강 지역을 빼앗긴 백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공주 이 당시 이름이 웅진으로 전도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밉상이에요. 너무 고구려가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신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제 동맹이다라고 하죠.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신라나 백제 나제 동맹을 맺게 돼요. 나제 동맹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요 결혼을 조건으로 걸어요. 그냥 신라와 백제가 서로 결혼을 전제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더욱 강화시키는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력들을 이렇게 인재로 등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왕이 이제 뭐예요? 누구예요?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은요, 중국의 남쪽의 양나라와 문화적인 교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무령왕 등의 무덤 모습을 보면 약간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쌓은 그런 무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22 담로라고 해서 지방에 22개의 담로라는 것들을 둬요. 그래서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이후에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비 지역으로 수도를 이후에는 또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라도 멸망하려고 하니까 국호를요 남부여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일부 수복을 얻어냅니다만 다시 신라에 빼앗기게 되고요. 결국 관상성에서 서로 전투를 벌이다가 이때 성왕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슷한 시기에 신라, 바로 진흥왕이 있었죠. 그래서 진흥왕은요,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면 화랑도라고 해서 청소년들, 예쁘장한 청소년들 모아서 유교를 가르치고 무술련하게 하는 이런 화랑도를요 하나의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요 교단을 싹 정리를 하고요. 이때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그래서 백제 빼앗아 옵니다. 고구려한테서 빼앗아 와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성기는 신라로 마지막은 넘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함경도 진출하고 뭐 이렇게 되고, 네, 이건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대가야를 정복을 하고요. 삼국의 경쟁 주도권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가장 넓은 땅을 늦게 스타트를 했지만 늦게 스타트한 만큼 빨리 성장하고 큰 나라가 되는 점.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하는 진흥왕 훈수비라든지 단양 신라적 성기 같은 비석들을 세워서 대단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가야는 어떻게 되냐면 5세기 이후에는요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해서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강가야가 멸망을 하고 그 멸망 과정 속에서 같이 몰락을 하게 되는 비슷한 약 30년 뒤에 다시 몰락을 해서 결국 싹 역사적인 흔적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번 정부에서 요즘 가야사 연구를 하라라고 해서 요즘에 삼국 시험에서 좀 나오는 게 전반적인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야 문제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즘 시험에는 가야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야를 또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하기 여기 표에 있는 게 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금강가야 세력으로 주도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후기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성장을 합니다만 결국 멸망을 하더라. 이게 답니다. 가야에서는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만점 자료 보겠습니다. 자, 만점 자료 보시면, 자, 칠지도라고 해서요, 백제가요, 우리는, 이제, 너네보다 센 나라다. 그리고, 서로 좀, 그래서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칠지도를 만들어서, 외나라 왕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보여주죠.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명 그릇이죠. 이게 호명 그릇인데요. 이 그릇의 이제 바닥 부분에 이렇게 관계토대의 업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어땠는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이게 이제 가야 연맹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영역이 가야는 어떤 정도였는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이제 삼국 통일 과정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고구려는요,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 이제,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나라와 전쟁할 때와 당나라와 전쟁할 때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국이요 남북조 시대 즉 혼란기를 통일을 하고요 분열기를 통일을 해서 분열 상태를 통일을 해서요 수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러고 이제 고구려에 가서요 고구려 너네 우리보다 약한 나라니까 우리에게 잘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나라를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속을 요구하는데요. 고구려가 순순히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넘겨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요서지방 즉 수나라의 이제 중심지를 가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수나라의 황제죠. 문제가요. 침입을 해옵니다만 실패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양제예요. 후양제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었다?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이요 수나라의 군대를 격퇴시키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네, 살수대첩을 일어나서 이제 수나라는 또 자체적인 이렇게 우리 고구려를 막 침입을 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원인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수나라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이 무슨 나라예요? 당나라죠. 그래서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건국이 되면서 건국 초기에는요 고구려랑 그냥 잘 지내보자 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나라랑 달라. 그래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태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태종 때요. 이후에는 이제 당태종이 집권하면서 나라 땅을 넓혀볼까 하면서 팽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꼈던 고구려는요. 자,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었으면 한국에는 뭐다? 천리장성을 축전합니다.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 누가 을지문덕이 있으면 또 이 이후에는 누가 있다? 그래요. 연개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연개소문이 정면을 켜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너네 우리한테 덤비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너무 화가 나서 고구려를 침입을 해옵니다. 건방진 녀석들한테 침입을 해와요. 그 결과 싸움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안시성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시성 싸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국방력이 되게 강력했어서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역시 당나라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몰락을 하면서 고구려도 사실 이후부터는 쭉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어떻게 결국 근데 멸망을 하게 됐는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백제입니다. 백제가 먼저 멸망하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자, 김춘추의 외교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도 너무 밀상이고 그래서 신라가 자, 백제가 너무 싫었던 나머지 신라가요 김춘추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와 손을 잡고요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도 가만히 있겠어요? 계백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결국 패배를 하고요. 그 결과 백제는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제가 멸망을 되면
멸망을 하면서 백제 땅은 신라 땅이 돼버리게 돼요. 네, 이렇게 돼버리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백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신라한테 잘 보이기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다시 일으키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제 부흥운동이죠. 예, 이 백제 부흥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흑치산지, 뭐 복심, 도침, 그리고 왕자,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풍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라는 그런 흐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외나라의 도움도 있었으나 이제 백강이라는 지역에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해서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왜 멸망을 했는가? 고구려는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니까요, 정치적인 세력이 분열이 이루어져요. 즉, 내부 분열이 이루어지고요. 그 내부 분열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고구려도 이제 멸망을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고현무라든지 권모잔, 안승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흐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승이 권모잔을 죽이고요. 신라에 투항을 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 중에서 신라가 결국 당나라의 힘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당나라는요, 사실 신라도 같이 먹고 싶었어요. 신라도 그냥 없애는 김에 지배하려고 해요. 한반도도 우리 덕분에 너네가 삼국을 통일시켰으니까 우리 덕분에 좀 우리도 한반도를 좀 지배하게 하자. 이런 흐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제 당나라와 신라가 싸움을 벌이면서 약간의 영토를 상실하긴 하지만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뭐다? 나당 전쟁입니다. 당나라가요.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자. 우리는 삼국을 묶으려고 원하는 거지, 너네가 지배시키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죠. 두 개의 전쟁이 있어요. 땅에서, 내륙에서는요, 내소성 전투, 그리고 기벌포에서 해전을 통해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삼국은요, 통일 국가가 되고, 신라는요, 통일시킨 나라다. 라고 해서 통일신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약간의, 그러면 삼국 통일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자, 고구려와 백제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요, 이 사람들을 다 아우르게 되고요. 우리나라 내에 이제 전반적인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국 통일은요, 당나라의 힘을 빌린 것이었고, 또 대동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한계점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삼국을 묶어서 이렇게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국시대는 통일을 맞이하고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점 자료에도 제가 지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 유형 익히기 넘어가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두 문제거든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시간을 좀 들여서 풀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운트 들어갑니다. 시작. N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슬슬 해주시면 되겠고요. 초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죠. 자, 가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서 옳은 거. 자, 윷놀이의 도, 개, 걸, 윷, 모는 돼지, 개, 소, 말 등 동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신채호는요, 윷놀이가 어디에서 유래됐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신채호 선생은 윷놀이가 이곳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라면서요. 사출도가 주관했던 마가, 우가, 벼가, 구가의 존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이 마, 우, 벼, 구 이게 돼지, 소, 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존재를 근거로 들었다라는 거죠. 자, 마가, 우가, 저가, 우가 있고 사출도 있으면은 뭐예요? 아니구나. 이게 부여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부여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 무엇을 정답으로 가야 된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네, 2번은 정답은 뭐냐면 자,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6세기에 신라에 복속된 무와 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다? 가야구나라는 걸 썼어요. 네, 가야에 유물이 천여 점이 출토되었대요. 그래서 국가 간의 교류를 짐작하게 해주는 유물이 있어서 주목이 되고 발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대요. 그래서 가야의 유물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1번은 이게 뭐예요? 칠지도고요. 네,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에게 선물을 한 유물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철로 만든 갑옷.
네, 3번은 이제 호우면 그릇이에요. 이게 그렇죠? 호우면 그릇이니까 고구려가 신라를 물리쳐줬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릇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이불병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발해 지역의 발해의 유물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네, 천마도라고 해요. 천마총 내에서 발견이 됐던 그림이고요. 말에 이제 타는 부분에 이렇게 거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덮개 같은 그런 건데, 자, 천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유물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얘도 이제 신라, 고구려 걸로 봐야겠군요. 호우면 그릇은 고구려. 물론 이제 신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고구려와 관련이 또 있는 얘는 이제 고구려와 신라 둘 다 관련이 있다고 정리해 놓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가야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은 2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제 이 호명그릇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곳은 고구려 실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분류가 좀 애매해요. 자, 그러면은 옆에 혹시 틀린 문제 있으시면 오답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도 나머지 문제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이제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정리하기인데요. 여기 한 3페이지 정도가 사료입니다. 그래서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일부분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정삼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정삼회의는요, 그 백제의 귀족회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삼이란 바위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정삼회의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재상을 뽑는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국왕 중심의 하나의 귀족 정치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비슷한 것이 뭐예요? 고구려의 제가회의.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죠. 화백회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하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리고 관등제의 의미를 담은 사료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옆 페이지에는 개념 확인 문제 있습니다. 이거 쭉 읽고 한번 답을 풀이해 보시고요. 답은 제가 다음에 같이 한번 싹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라에는요, 왕후 변참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거서관으로 시작했다가 차차웅, 이사근, 마리간, 그리고 왕, 인순서대로 왕이라고 부르는, 처음부터 왕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이 순서대로 불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흡형 그릇 속에서도 있는데 이제 광개토 대왕릉의 이 비석에 남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이제 고구려가 우회를 격퇴시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해외로 진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한 사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점만 좀 더 얘기하자면 백제는 요동의 동쪽에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고, 진대의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서, 진평 등 두 땅을 차지해서 백제국을 두었다. 그리고 백제국은 왜 고려? 여기서 왜 고려가 왜 고구려입니까? 라고 한다면 옛날에는요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고구려국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국이라고 하거나 어디에 이제 외나라에도 이렇게 친서를 보낼 때 고려국과 고려국이라고 명칭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서지방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 고구려는 요동지방에 진출을 했다. 그래서 백제가 해외에 중국 지역에 진출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채워보시고 옆에는 기출문제 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풀어서 풀어보시고요. 답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풀어보고 이제 채점해서 질문 답을 알려드리면 채점하시고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4문제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숙제는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 풀어보시고, 대표 기출문제, 두 문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번 삼국시는 기출문제와 이제 교재 문제를 전체 풀이를 해보시는 겁니다. 풀어서, 채점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또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또 다시 한 번 더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남북국 시대, 즉 통일신라와 발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